이 사람이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일본 극우 단체의 끝판왕 최종 보스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아들 사사카와 요헤이라는 사람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A급 전범이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주당에 가가지고 아편 장사를 했어요. 엄청 크게. 장사 수준이 아니라 아편 무역급이죠. 그래서 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키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 A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스가모 프리즌이라고 써있죠. 그 사사카와 료이치랑 깜빵 동기예요. A급 전범 동기. 만주에서 아편 인맥으로 둘이 쿵짝쿵짝 했었고 또 깜빵도 같은 깜빵에 들어가서 둘이 굉장히 친해요. 깜빵인 3년 동안 친해져가지고 나와서 바로 모터보트로 경주를 하는 도박 경기가 있어요. 모터레이스 경정이라고. 요거를 1950년대에 시작을 합니다. 도박이 그 당시에 불법이었기 때문에 키시 노부스케의 정치력과 아편은 팔아서 번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기의 돈 인맥을 이용해서 법을 개정을 해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모터보트 경주법을 제정을 합니다. 도박이 가능하게. 그래서 또 떼돈을 법니다. 매년 10조 원 이상의 도박 자금으로 그냥 꿀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키시 노부스케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할아버지는 A급 전범이어서 사형이 될 운명이었는데 731 부대에서 나온 방대한 살아있는 인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실험 결과의 일부분을 미군한테 제공을 하고 풀려나요. 미군이 그때 너무너무나 기뻐했죠. 이렇게 대단한 자료를 얻다니. 731 부대에서 나왔던 데이터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731 부대는 그 헤드쿼터 본부였을 뿐이지 부대들이 만주 땅이나 뭐 동남아시아, 중국 본토에도 많이 있었어요. 일본 전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엘리트 의대생들, 연구자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731 부대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서 일본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 과학기술의 베이스를 얻게 되는 거죠. 일부분만 미군한테 줬는데도 미국이 난리가 났었는데 다 가지고 있는 일본은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실험 데이터를 뽑아냈다는 거는 극악무도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731 부대의 실험 데이터를 일부 제공하고 석방이 되고 사사카와 료이치는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변호를 잘해가지고 또 풀려 나온 거죠. 일본 선박진흥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박을 합법화한 거죠.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게 이름이 바뀌어서 일본 재단인데요. 사사카와라는 사람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니까 조금 안 좋겠다 싶어서 이미지 세탁을 해서 일본 재단이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기부하는 재단이라고 만들어서 지금도 일본 각계각층에 로비를 하고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일본 재단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고 미국에도 많이 들어가서 친일 정치인들을 드글드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본 재단의 조직도라고 해야 되나? 심플하게 뽑아놓은 건데 재단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이건 아주 큰 재단들만 뽑아놓은 건데 요거 이외에도 이름을 아주 평화로운 재단인 것처럼 해서 친일파들을 양성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아편을 엄청나게 팔아서 부를 축적한 마약왕에다가 또 보트레이스 경정을 독점을 해요. 지금도 10조 원 이상 매년 꿀을 빨고 있고 마약왕 도박왕이 일본의 정재계를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의 친일파들을 양성하고 있다. 부산의 경성대학교, 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엄청나게 뿌려요. 80년대부터 친일파를 또 만들었죠. 그리고 민주정의당, 민정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전두환 시절에 민정당도 방문을 하고 부산일보라든지 언론사도 방문하고 제양군인회에도 2억 엔을 투척하고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서 완전 돈으로 발라버린 거예요. 평화재단의 뭐 이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서 돈으로 바른 겁니다. 전 방송 한번 보십시오.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이 경성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려보면 상당히 하드코어한 친일대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경성대를 만든 창업자가 김길창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목사를 하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또 밀고를 해서 일본 경찰들한테 끌려가도록 하고 이런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극우 끝판왕인 사사카와 씨가 너무 애정을 가지고 경성대에 방문해서 돈을 뿌렸겠죠. 일제시대 왜 서울을 경성이라고 했는데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로는 똑같은 경성이라는 이름을 쓴 걸 보면 일제시대 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게 있었고요. 제양군인회에도 2억 엔 지금 가치로는 수백억 원 정도를 뿌렸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향후병원을 짓게 하죠. 연세대학교에도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사사카와 재단이 1995년에 여기 사사카와 료이치 씨의 아들이죠. 사사카와 요헤이 일본 선박진흥회 재단 이사장과 연세대 송자 총장 그리고 방우영 연세대 총동문회장 방우영 씨가 조선일보 사장님이시죠. 한일협력연구기금 발족식에서 박수로 기금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1995년에 10억 엔이면은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이죠. 수백억 원을 연세대학교에 투척했어요. 한일협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걸로 통해서 만든 게 2005년도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아시아연구기금을 연세대에서 만드는 거죠. 아시아연구기금 말은 멋있죠. 그런데 이걸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일본 극우단체의 돈으로 일본이 식민지배했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아주 좋았다. 도움이 됐다. 계속 연구 논문을 내게 하는 일본 잼머니로 연구를 하는 조직이죠. 연세대 아시아연구기금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던 게 유석춘 교수예요. 유석춘 씨가 하는 말이 일본 재단 설립자의 이력 때문에 재단 출연금을 극우 세력의 돈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좀 잘난 말했어요. 일본 재단 설립자의 이력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건데 대학 교수로서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봅시다. 조폭이 매춘하고 마약 팔고 도박해가지고 번 돈으로 양은이파에서 양은이 평화재단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양은이 평화재단으로 해서 연세대학교에 딱 10억을 기부하겠다. 딱 이러면 장학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긴 하겠지만 장학금이나 기부금을 준 조직이라든지 그 조직의 대표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조직인지 이걸 안 하고 어떤 의도인지도 모르고 평화를 위한 거야 이러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100만원 200만원 기부도 안 해요.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큰 금액을 받으면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명문대학교랑 연세대학교가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유석춘 씨도 아시아연구기금을 통해서 꿀머리를 쪽쪽 빨고 잼머니로 친일 논문을 내고 이러는 거죠. 고려대도 일본 재단 사사카와 재단이죠. 니폰자재단으로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해요. 10억 원 정도를 그 당시 받아서 사사카와 영 리더 장학금을 만들어서 대학원생들한테 지급을 했었어요. 일본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의미 없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일본인들의 특성은 대가 없이 선의로 돈이나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대학교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잼머니 받은 대학교 중고등학교 드글드글합니다. 대표적인 학교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봅시다. 자, 1976년 9월 25일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예요. 사사카와 료이치와 박정희의 청와대 환담을 보도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라고 써있죠. 중간에 보시면 일본 보건재단 회장 사사카와 료이치 씨의 훈장 수여. 훈장을 수여했어요. 친일파에 대한 퍼즐이 풀리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다카키 씨가 친일의 거목이구나. 사사카와 씨 또 일본의 극우의 또 끝판왕이고 두 분이 쿵짝쿵짝해서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구나. 박정희 대통령은 25일 상호 청와대에서 사사카와 료이치 일본 사사카와 보건협력재단 회장을 접견 수교 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 국가의 훈장을 내렸어. 일본 극우의 끝판왕한테. 우리나라 친일의 거목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사카와 씨에게 국가의 훈장을 수여했다. 뭐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돈을 뿌려댔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려주고 무상 공여한 거가 있는데 무상 공여 받은 건 3억 달러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36년간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노동자들 그렇게 개고생하고 수많은 독립운동하신 분들 핍박하고 죽이고 수많은 나라의 물자를 전쟁하는데 다 뽑아가고 또 해고 3억 달러 받았어요. 3억 달러를 주고 지금까지 70년 이상 7천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뽑아갑니다. 2,500배 이상의 투자 대비 수익을 얻은 거예요. 일본 꿀 빨았네 진짜. 지금 대일 무역 누적 적자가 한 750조 원 정도 돼요. 작년에도 20조 원 이상 일본이 흑자를 뽑아갔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포항제철을 세우건 뭘 하건 간에 다 일제 설비, 일제 기계들을 다 들여놔야 했어요. 서울에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할 때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는데 빌려간 돈 이상으로 뽑아갔어요. 계약서에 한국 지하철 건설하는데 모든 설비, 장비, 부품 다 일제만 쓰도록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뽑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객차 한 양 가격이 도쿄에 납품되는 지하철 가격의 거의 2배의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이 그냥 막 때려 넣은 거예요. 비싸게 사라고. 이런 나라한테 뭘 감사를 해야 된다고 친일 학자들, 정치인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금이라든지 유럽의 자금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산업화를 했으면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서구화된 경제 시스템으로 더 크게 발전했어요. 한 10년, 20년 더 빨리 발전했을 겁니다. 오히려 일본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고요. 경제성장, 문화성장 다 비효율적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때문에 더 늦어졌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때 제 나이 세대 40대, 50대 이상 얼마나 싸대기 맞고 빠따 맞고 또 교련 시간도 있었고요. 그게 다 일본식 교육이기 때문에요. 또 중고등학교 사학재단들이 다 친일재단입니다. 대부분이. 참 못되고 비효율적이고 그 좁은 학교에다가 몰아넣고 두들겨 패서 교육시키고 주입식 교육 이런 게 다 일제의 잔재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과 사사카와 료이치 일본 극우의 보스는 친구였다 거의. 이승만 때부터 시작된 친일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 강력해진 거죠.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경제 식민지예요. 박정희 시대 때 사사카와 료이치한테 훈장을 준 거는 물론이고 일본 대기업들한테 돈을 받았어요. 박정희한테 대선 자금을 제공했어요. 6,600만 달러. 지금으로 치자면 한 700억 정도인데 엄청난 거죠. 일본 기업들한테 정치 자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독점권을 뿌려버린 거죠. 이런 친일의 역사예요. 또다시 박정희 씨 다카키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CIA에서 비밀 문서 공개한 건데 일본 기업들이 1961년부터 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어요. 박정희, 김종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민주공화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3분의 2를 일본 기업들이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6개 기업이 대기업들이겠죠. 미쯔비시, 미쯔스미토모, 마루베니 뭐 이런 일본의 대기업이 만든 대통령이 박정희인 거죠. 친일을 안 할 수가 없죠. 총 6,60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CIA의 문서가 있죠. 대단하죠. 야, 지금 돈으로 700억. 그 당시였으면 뭐 수천억 원이었겠죠. 그렇게 돈을 발라서 정권을 유지하고 일본 기업들한테 특혜를 계속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품도 국산화 안 하고 소재 장비도 다 일자만 수십 년간 쓰게 된 시작이 요 박정희 민주공화당이 일본 기업들한테 정치 자금을 수천억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자료인데 여러 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뿐만 아니라 정부 방출미 6만 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 5천 달러를 지불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기업들에게도 일본에 정부 비축미 수출하는데 또 뇌물을 받아먹은 거죠. 돈 너무 좋아했어. 다카키상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무슨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가짜 보수 할아버지들 공부 좀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돈을 발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저도 일본에서 살았고 일본에 친한 사람 많고 지일파예요. 일본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근데 일본을 파헤쳐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단지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존중해야 될 게 아니더라고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정의의 문제예요. 일본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에 결탁한 한국의 친일파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악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아온 한국의 친일파들이 연세대학교에 100억 원, 고려대에 10억 원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사사카와 재단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만 1년 예산이 6천억 이상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돈이 또 엄청납니다. 어디서 봤던 자료인데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할아버지가 그 만주에서 아편을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 패전하면서 중국, 동남아, 조선에서 끌어모은 금 있죠. 금괴. 엄청난 양의 금괴를 모두 일본으로 가지고 온 게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면은 일본 1년 예산의 4배 정도의 금액이래요. 식민지로부터 수탈해온 금괴의 가치가 일본 국가 예산 1년치의 4배. 지금 경정 보트레이스로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용돈 수준이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 세계의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로비스트들한테 엄청나게 뿌린 거예요. 유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러니 일본이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애국자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자로서 제가 재벌이 된다면 김뽕기재단, 평화재단 만들어서 이 사람이랑 똑같은 걸 하고 싶어요. 전 세계 친한파 학자들 만들고 로비 막 하고 한국을 다 빨아주게 사랑하게 저의 모토가 되실 분이에요. 뽕기 평화재단. 민족주의자로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또 있긴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애국한 사람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스시가 왜 비싸게 팔리는데요? 요 사람의 수십 년간의 전 세계 반려는 돈도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돈 많으신 분들 반성해야 돼요. 요 사사카와 같은 분이 돼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의 재력가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야죠. 다
돈만 벌 생각만 하시고 애국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요. 요 사사카와 재단의 돈으로 많은 친일 학자들을 키워왔죠. 몇 년 전 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 홍남기 재정규 장관한테 국정감사 했던 그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인간들 있죠. 낙성대 연구소라고 그러는데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논란이 된 반일 종족주의를 함께 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교수, 이우연 박사 이런 사람들한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9년간 20억 원 이상의 연구비와 5천 권 이상의 도서 보급을 지원했어요. 요 낙성대 연구소의 친일파 교수들한테 국가의 세금으로 20억 이상을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소의 용역비가 지원된 사례가 몇 차례 있다. 이게 개인 연구 책임자의 견해에 따라서 용역비를 준 게 아니라 과제명으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 홍남기 씨 마음에 안 들어요. 카바를 쳐주려는 발언을 했죠. 그게 큰 문제가 된 건 아닌 것처럼 친일 학자들한테 국가 세금으로 20억 이상을 지원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은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뭐 실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이죠. 서울대 교수. 위안부 동원이 강제가 아니다는 객관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강제가 아니래요.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요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의 직계 스승이에요. 야, 스승과 제자가 친일파예요. 반일 종족주의 그 책이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 벌었는데 일본에서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또 떼돈 벌었죠.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되면요 숫자 단위가 달라요. 한국이랑은 출판 시장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겸 한 코인 탄 거죠. 요런 친일 학자들이 나온 게 박정희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사카와 료이치랑 쿵짝쿵짝 어떻게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저버리고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이명박의 싱크탱크였죠. 역시나 다 연결이 되죠. 이 퍼즐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사사카와 료이치, 기시노부스케, 아베 신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국민의힘, 친일 학자들 다 일본 잼머니를 받아서 시작이 됐고 지금도 잼머니로 친일 공작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안병직의 제자 이영훈 그리고 이우연도 있죠. 이우연 참 뿌리 깊게 박혀있는 친일입니다. 진짜 이우연이란 사람은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우연 그 사람도 아주 충직한 친일이죠.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가방끈이 길면 뭐해요? 바라는 건 돈밖에 없는데 기회주의자, 민족 반역자, 매국노 이런 인간이 근데 지금 대학교 현직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느끼실 겁니다. 와, 한둘이 아니네. 유명한 사람들만 미디어에 소개가 돼서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과거 80년대 90년대 일본의 잼머니를 받고 공부한 친일파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드글드글 합니다. 드글드글. 위안부 일본의 강제동원 아니다. 정신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 서울대 교수란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일본 극우들도 그렇고 한국의 친일 매국노 세력들도 그렇고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게요. 일부분의 사례를 가지고 물어뜯습니다. 하이에나처럼 약점을 하나 잡으면 그것만 물고 뜯어요. 똑같아요. 일본 극우랑 한국의 친일 세력, 매국 세력들. 일부분 있긴 있었다고 뭐 칩시다.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살아서 수십 년간 증언을 계속 해오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일본의 극우 사사카와 료이치 같은 사람은 일개 개인 대 개인 민족주의자로서 존경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돈을 쓰고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권력과 돈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런 인간들이 더 나쁘들이에요. 제가 일본이 싫었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친일 세력들이 더 미워요. 더 악질이고 이 친일 세력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친일파의 힘이죠. 기회주의자의 힘 다 모여 있는 거죠. 안병직이라는 사람 있죠.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 이 사람이 89년에 썼던 연구 논문에서 이 공동 연구는 일본의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1988년에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라는 테마로 연구 부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동재단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안병직. 이 사람은 일본 재단은 물론이고 도요타 재단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뭐냐면요, 일개 자동차 파는 기업체에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좋은 곳에 장학금 쓰고 이런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친일파를 양성하는 곳에 일개 사기업이 돈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일개 자동차 회사가 왜 친일파를 양성하냐 이 말입니다. 도요타가 한국에서 자동차를 계속 팔고 싶어요. 도요타 렉서스 팔고 싶다 이러면은 정정당당히 정직하게 과거 역사와 마주 봐야 되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도요타 차원에서 배상금을 1억씩 다 지급하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님들한테 유족들한테 전부 1억씩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은 용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특성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코사이 모더니 후타우스로 냄새나는 곳은 뚜껑을 덮어버려라. 이런 게 일본인들한테는 다 있는 거예요. 도요타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구린 역사를 당당하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사죄합니다. 이러고 기업 차원에서 환원을 하고 피해자들한테 후원을 하고 이래야 했어야지 정정당당하고 멋있는 기업으로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친일파를 양성하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겁니다. 도요타 재단에서도 돈을 또 많이 뿌려요. 요 안병직 서울대 교수, 또 안병직의 제자 이영훈 교수, 또 이우연 박사 이런 인간들이 드글드글한데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힘이에요. 이게 대단해요 정말. 도요타 재단이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에 보온하겠다. 이 대일본 제국의 기업에서 평화재단에서 나한테 소중한 돈을 후원해 주셨다. 이걸 보온하겠어. 이러면서 교수가 돼서 그 학생이 지금까지도 친일 혐한 책을 쓰고 논문을 쓴다는 게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영훈 씨도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받았죠.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에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번에 공동 연구는 출발부터 불가능하였다. 특히 동재단의 야마오카 씨는 공동 연구의 구상에서 출판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대하면서 헌신적인 도움을 주셨다. 안병직 씨의 제자 이영훈 씨도 도요타 재단에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친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보온의 친일. 한심한 거죠.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현재까지도 친일파들이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압력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요 사사카와 료이치 씨가 미국에서 또 얼마나 돈을 뿌리고 있는지 설명해 드려볼까 해요.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죠. 부인과 함께 방문해서 여기서 왜 감사장을 받나. 사사카와 재단만 해도 1년에 예산이 6천억이고 개인이 가진 돈이 수십조라는 설이 있어요. 식민지에서 수탈한 금괴가 일본 국가 예산의 4배가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을 국제시장에 팔 때마다 국제금 가격이 요동친 정도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LA에 갔냐. LA에 또 로비하러 간 거예요. 여기 정치인들한테 돈을 발라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에 신칸센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이 사람 애국자예요. 보면 볼수록 민족주의자로서는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어찌됐건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고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자, 리무진을 타고 로스앤젤레스 시청을 또 방문한다. 자, 로스앤젤레스 시장과도 환담. LA 시장이 그렇게 탐탁지 않은 표정입니다만 악수를 해주고 신칸센 사업 도입에 관해서 감사장. 로스앤젤레스 명예 시민 등을 줍니다. LA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얼마나 로스앤젤레스 시에다가 또 돈을 발랐다는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일본이 로비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역사도 깊고 모든 게 다 로비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로비 없이는 정치도 외교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업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디서 본 할아버지라고 LA 시장이 감사장을 주고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어줍니까? 돈 아니겠어요. 탐탁지는 않지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굽실굽실 해주는 거죠. 자기 돈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로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존경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반성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로비를 잘 못해요. 국제적으로 로비의 힘에 대해서는 일본은 못 따라갑니다. 너무 돈을 많이 발라놨고 역사도 길기 때문에. LA에 리틀 도쿄라고 재팬타운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죠? 일개 재단의 대표일 뿐인데. 자, 또 바쁘게 어딜 가시나요? 뉴욕에 갑니다. 일본 기모노를 또 차려입고. 민족주의자죠. 예, 사가와 큐빙의 뉴욕 지사 사장이죠. 사가와 큐빙이라고 일본의 큰 그 택배 회사가 있는데 사사카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항상 어딜 가건 사가와 큐빙의 지역 사장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를 방문합니다. 사사카와 씨가 또 유엔에도 돈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고 후원하고 있어요. 국제연합 유엔에다가 사사카와 환경상, 평화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대단한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쇼를 하면서 돈을 바르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께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사카와 씨가 이렇게 돈을 주셔가지고 유엔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돈 준 사람한테 그냥 예상 감사하는 얘기 하는 거죠. 사사카와 료이치 씨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고 일본어 하는 거나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많이 무식해요. 태도 같은 거, 말할 때나 표정이나 행동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품격이 없고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근본이 마약왕, 도박왕, 범죄자 베이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평화주의자인 척하고 쇼를 해봤자 저는 눈에 보여요. 일본어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 때부터 전 세계에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무슨 연구소, 무슨 재단 이런 거에 돈을 미친 듯이 발라요. 그래서 일본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스톡홀름에 노벨상 수여위원회 근처에 로비 사무소를 만들어요. 일본 학술진흥재단에서 로비 사무소를 만들어서 노벨상 수여위원들한테 1대1로 계속 로비를 해서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받아왔죠. 그러니까 돈으로 연명해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일본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사카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을 바르면서 국가 이미지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 돈이 언제 마를까요? 일본 경제가 폭망을 해도 사사카와 재단이 가진 돈이 많아서 계속 하겠지만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일본의 실체가 막 까발려지고 이러면서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겠죠. 이 노벨상이라는 게요, 노벨상 후보에 오를 정도의 연구라면요 누구한테 주더라도 뭐 별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수준이 높은 연구 주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로비를 하게 되면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일본 노벨상은 로비와 731 부대죠. 딱 요 두 가지로 요점 정리하시면 돼요. 또 여기 유엔의 로버트 뮬러라는 분인데 유엔 사무 차장입니다. 또 가라데 명예 5단증을 줘요. 일봉들을 막 만드는 거죠. 명예 5단이라고 써있죠. 가운데 명예 5단. 이런 게 한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징해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미국 에이즈 연구재단 주최 체리티 파티죠. 자선 파티. 여기에다가도 평화를 사랑하는 척, 세계의 보건,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척 쇼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와서도 현충원을 방문해서 헌화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인의 그 습성이죠. 겉으로 깨끗한 척,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정의로운 척. 하지만 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이즈 연구재단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환영을 받고 일장 연설을 하는 걸까요? 자본주의의 원조 국가죠. 미국은. 돈만 있으면요 다 돼요. 한국보다 더 돈이 파워가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일본한테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죄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돈 받는 거 우리나라처럼 친일파라는 느낌을 못 가집니다. 이게 누굴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명여배우죠. 50대 60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이즈 연구재단의 자선 파티인데요, 레이건 대통령도 나오고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죠. 로비하려면 요 정도는 해줘야 로비 좀 하는구나. 세계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로비스트가 사사카와 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로비를 안 한 나라가 없어요. 조그만 아프리카 나라, 동남아, 중남미까지 가서 로비를 하더라고요. 로비의 신입니다. 인정. 이 사람은 인정. 로비의 장인. 여기서 일본어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에이즈 연구재단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를 어필하는 거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냥 악수를 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자선 파티를 연 거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썼길래 이 볼에다가 어쩍 뽀뽀까지 해줘요. 아유, 할아버지 돈 싸줘서 고마워요, 이거죠. 에이즈 연구비로 100만 달러를 증정합니다. 그 당시 100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토니 엑셀이 수출이 됐었을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 한 5, 6천 불이었어요. 한 6, 700만 원? 그러니 이렇게 막 악수를 하고 신났어. 이 할아버지 그냥 뽀뽀해주니까 신났어 지금 막.
아유, 요 품격 없는 할아버지 진짜 멋진 인생을 사셨던 할아버지입니다. 존경스러워요, 아주. 그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를 또 방문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뒤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일본 정부를 지원해주는 사람이에요. 막대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마틴 루터킹 목사의 묘지에서 또 헌화를 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척 또 쇼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돈으로 발라서 미국의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죠.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고 전 세계 안 간 나라가 없이 다 가서 돈을 바릅니다. 지금까지 수십조 원은 발랐을 거예요. 평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친일파 양성.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있죠? 그 지미 카터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방문한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사카와 씨의 자택까지 방문해서 같이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아주 돈독한 사이죠. 이 민주당이 완전 친일파 정당이에요. 미국 민주당이요.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무슨 연구소, 무슨 연구기관, 재단 좀 크다 싶은 데는 다 돈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일본이 이미지가 좋아진 거죠. 플로리다주의 웨스트 팜비치에 방문합니다. 영국의 왕족이 와가지고 파티에 또 방문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뭐 귀족들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가들이다, 권력가다 이런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고 돈도 뿌리고 이러면서 일본의 이미지 구축하는 작업을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찰스 황태자랑 다이애나비랑 악수를 했다 또 자랑하고. 텍사스 휴스턴에 방문한 것도 봅시다. 댈러스랑 휴스턴 사이에 고속철도를 놓으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거 로비하러 간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아니 여성분이 그 당시 휴스턴 시의 시장이에요. 또 감사장을 주죠. 왜 주겠어요? 신칸센 로비를 하러 가는 거면 팔아주십시오 하러 가는 거면은 감사장을 줄 필요가 없는데 감사장을 준다는 건 뇌물을 엄청나게 뿌렸다는 얘기겠죠. 미국에 안 뿌리는 데가 없습니다. 큰 도시에는 다 돈을 발라요 이 사람이. 뭐 시애틀, 뭐 뉴욕, 워싱턴 DC, 애틀랜타,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뭐 안 바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많은 겁니다. 미국 정치계에. 또 사사카와의 날을 제정합니다. 휴스턴시에서. 왜 사사카와의 날을 제정을 할까요? 돈이죠 또. 휴스턴 대학교에 사사카와 우주 건축학 센터를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돈을 뿌린 겁니까? 네, 아직도 있는 건데 SICSA 대학교 안에 학부 하나 비싸게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썼길래. 우리나라도 친일 자금, 미국도 친일 자금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기부금 준 걸로 만든 연구센터를 방문해보는 거죠. 텍사스 휴스턴에 나사가 있잖아요. 미 항공우주국 우주 개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기부를 하고 우주 건축학 명예교수 자리까지 줍니다. 학장이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고 사사카와 회장의 얼굴이죠. 조각상. 지금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로비 자금에 의해서 다 친일파들이고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기만을 바라는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트럼프는 잼머니를 안 받았어요. 자기 돈 많으니까. 자기 힘으로 됐어요.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SNS 트위터 해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자기 돈 쓰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아베 총리가 혼마 골프채 최고 비싼 거 바리바리 들고 맨하탄에 있는 트럼프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은 민주당이 친일파니까 힐러리를 밀었었거든요. 공공연하게 지지선언을 했었던 게 아베 정권이었는데 힐러리가 안 되고 트럼프가 되니까 큰일 났다 이러고 막 찍힐까봐 골프채 싸들고 아직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국의 수상이 그 짓을 한 거죠.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트위터를 날리는 사람이거든요. 친일 자금이 들어간 미국의 정치가들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19 L 스트리트 노스웨스트 워싱턴 DC 사사카와 재단 미국 본부가 있죠. 사사카와 USA라고 써있죠. 사사카와 피스 파운데이션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어요. 미국 워싱턴 DC가 전 세계 정치 외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에 정치인, 관료 이런 사람들한테 돈 쓰려고 만든 로비 단체예요. 좀 평화재단이 아니라 로비 단체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로비를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일본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사사카와 재단 일개 재단을 통해서도 엄청난 로비 자금을 쓰고 있어요. 매년. 팻 코이에트라는 사람이 쓴 1990년에 쓴 책인데요. 일본의 자금이 워싱턴 DC를 완전 장악하고 있다. 잼머니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1990년에 써진 책이니 상당히 역사가 깊은 거죠. 일본이 로비를 미국 정치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일본이 워싱턴을 매수하고 있는데 단계가 다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는 미국 국방부, 국무부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로비를 합니다. 돈을 뿌려요. 두 번째 단계가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나 고문을 맡고 있는 사람들. 3단계로 국회의원들을 매수를 합니다. 다 매뉴얼까지 있어요. 일본 사람들 개혁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1, 2, 3단계로 철저하게 로비를 하는 거죠. 국화클럽이라고 있어요. 친일파 정치인들 아니면 권력가들의 모임 같은 게 있을 정도로 국화클럽에 얼마나 친일파 정치인들이 많은지 CSIS라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에도 돈을 발랐고요. 일본이. 무슨 전략문제연구소다 무슨 외교연구소다 이런 게 될 수 없이 워싱턴 DC 많은데 여기를 다 포섭해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잔 삽킨스의 원래 본교는 볼티모어에 있는데 의대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죠. SAIS라고 정치외교 이쪽 학부 쪽인데 이쪽에도 또 친일파 교수들을 발라놨어요. 맨스필드 재단에도 또 일본 잼머니를 많이 발라놨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연구센터 사사카와 재단의 돈으로 설립이 된 거죠. 아시아 관련된 거는 다 돈을 뿌려놨어요. 이 방위 대신하고 있는 고노타로 씨 이 사람이 강연을 할 정도로 아주 잼머니가 그냥 찰지게 들어가 있는 데죠. 이 데니스 블레어라는 CIA의 국장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포섭을 해가지고 이 일본 재단의 이사장을 맡을 정도였어요. 대단하죠. 그 교수들을 좀 설명해드리자면 이 MIT의 리처드 세뮤얼스라는 이 교수도 완전 일봉 친일파 교수입니다. 돈을 많이 발랐죠. 리처드 아미티지라는 국무부 부장관 인크레더블 애니메이션 캐릭터 비슷하게 생긴 분인데 이분도 완전 친일파입니다. 완전 친일파. 빅터 차라는 교수님이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고 한국, 북한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 CNN이나 ABC 항상 인터뷰하는 분인데 이분이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이 됐다가 한번 철회가 된 적이 있어요. 이분도 완전 강경 보수예요. 그리고 상당히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한국계인데도 불구하고. 재미교포들도 대부분이 보수화되어 있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브루킹스 연구소도 민주당 계열의 연구소죠. 정치연구소인데 여기도 친일파라고 봐도 돼요. 슬퍼져요.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슬퍼지더라고요. 제랄드 커티스 씨, 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덩쿨색자 고이즈미 환경상의 담당 교수인데 친일파예요. 그 사람도 완전 일본 교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발언권도 있고 동아시아 외교의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죠. 조지프 나이라는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을 학장하시던 하버드대 교수하시던 분인데 이분도 친일파예요. 일본의 굉장히 호의적인 케네디 스쿨에 학장을 하시던 분이니까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외교 안보에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이죠.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외교적인 그 영향력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다 친일입니다. 다 친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재미교포라고 있는 사람들도 다 보수예요. 문재인 안 좋아해요. 북한한테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 미사일 선제 공격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하는 분도 완전 또 친일이에요. 엄청나게 일본 좋아하는 사람. 왜 좋아하겠어요? 다 돈 아니겠습니까? 돈. 고노타로 씨가 조지타운 대학교 출신이죠. 몇 번이나 초대를 하고 일본 빨아주는 강연회 열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야 된다. 분열돼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죠. 미국 정치인, 권력자, 관료, 교수들 돈을 바를 대로 발랐어요. 친일 자금, 잼머니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외교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돈을 바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되건 공화당이 되건 다 친일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미국 전체에 돈을 끌어놨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균형 외교, 실리 외교를 견제하면서 자주적인 외교를 해야 됩니다. 국방도 자주적으로 해야 되고 독도 문제 있잖아요. 일본이 왜 자꾸 독도는 일본 땅이라 건드리냐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또 돈을 발라놨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로. 전직 그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을 하던 사람이 오와다 씨예요. 오와다 씨라는 분이 현재 일본의 왕비인 마사코 왕비의 친아버지예요. 마사코 왕비 원래 이름이 오와다 마사코예요. 왕족이 되면 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전직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지금 왕비의 아버지고 지금까지 4명이나 재판관을 배출했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이 사사카와 할아버지가 일개 도시도 방문해서 시장들한테도 돈을 바르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 돈을 안 발랐겠어요? 당연히 발랐겠죠. 지금도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정의로운 단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자금이 있어야 여기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돈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놓고 아무리 해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요 불리한 게 뭔가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박정희가 사사카와 료이치한테 국가 훈장을 줬다. 그리고 일본 대기업들이 그 당시 박정희의 정당에 선거 자금을 700억 원 이상, 지금 돈으로는 수천억 원 이상 지원을 하고 온갖 특혜를 다 주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70년 이상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이고 건설 모든 국책사업이건 일본이 꿀을 빨아왔다. 그 시작이 이 사사카와 료이치, 박정희, 친일 매국 세력들, 그리고 사사카와라는 사람이 한국의 연세대학교, 경성대학교, 아주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돈을 안 뿌린 대학이 없을 정도로 이 친일파 양성에 공을 들여왔다. 그래서 친일 자금을 받은 학자들이 뉴라이트, 아니면 낙성대 연구소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반일 종족주의를 외치면서 친일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도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로비 단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미국 전체 관료들, 권력가들, 정치인들 다 일본 돈으로 친일화되어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거를 너무너무나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친일 교수들, 친일 정치인들한테 계속 돈을 주는 거죠. 전쟁 좀 나게 해달라. 분열되게 해달라. 한반도의 평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존 볼튼이라는 코수염난 완전 친일파죠. 그 사람 때문에 북한하고 평화회담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일본을 정복하는, 후지산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힘을 내서 싸워나갑시다.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건 국내의 친일 매국 세력들을 청산하는 거죠. 제가 일본을 식민지화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